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수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노동지표들이 금요일 날 이제 노동지표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밤에 이제 유럽 쪽에서 괜찮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슈나벨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덧붙인 게 미국에서도 봄에 어쩌면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 달에 0.25%포인트를 낮추는 거에다가 57.1%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월 달에 대해서는 아예 90% 이상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제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 어떤 유럽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이렇게 또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밤에 이제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무디스 쪽에서는 반대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가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지방 정부의 채권, 부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신용 등급을 좀 낮추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증시가 한 1.5% 내외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세계 2위 경제의 중국이 둔화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이나 글로벌 경기도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좀 우려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1월 서비스 PMI가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제조업은 이미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서비스가 이걸 다 지탱을 해야 된다, 경제를 지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11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PMI가 52.7을 기록을 했는데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대되는 국면이다, 그게 유지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비즈니스 활동 지수가 55.1%였고요. 신규 주문 지수도 55.5%로 두 지수가 강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 부문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 증가 소식들이 있으면서 계속 상승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금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 채용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지원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 있고 그리고 또 지원자들 역시 이런 급여와 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긴 한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이슈 헤드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원유 공급 과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에너지 섹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에너지 섹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는데 지난밤에도 이제 상승했던 거는 정보 기술 업종이 상승을 했고 에너지 업종은 1%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섹터 안에는 두 개의 산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장비 쪽 산업이 있고요. 채굴이라든가 이런 플랜트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고 하나는 정유 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보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정유 산업이 있습니다. 지난밤에 보면 에너지 장비가 먼저 빠졌는데 원유 시장의 투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러면은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하부에 있는 장비 산업이 먼저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산업이 타격을 받는데 지난 3개월간 이제 에너지 장비가 한 1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밤에 나온 얘기가 CT에서 이제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4년에 에너지 주식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이제 10년 동안 보면은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한 10년 정도가 시장에서 하루 300만 배럴이 넘는 생산량을 보였는데 그 중에 9년 동안 이 석유 쪽, 에너지 쪽의 주식들은 그다지 좋은 걸 경험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300만 배럴이 아니라 400만 배럴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유가도 70달러대로 하락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에너지 주식들도 재미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우디가 이제 가격을 유지하려고 이제 감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지역에 가든 그 원유 공급을 줄이게 되죠. 근데 그걸 갖다가 미국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 더 가중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 엑슨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합병도 그랬는데 지난밤에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100달러 선을 위협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오가 3분기 매출 급증에 주가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메가 이슈에서도 다뤄볼까 고민을 했던 기업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11월 방송하면서 이제 손실 확대 때문에 주가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차량 인도량이나 이런 것들만 외형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손실이 지금 10% 정도 더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채권을 지금 한 11억 달러 이상 또 최근에 발행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안후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31억 달러를 썼습니다. 현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채권 발행하고 이자 갚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팔아가지고 남는다 그래도 외부 다른 측면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도 종목 이슈입니다. CBS헬스가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자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도 매출 자체를 갖다가 적어도 한 1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3,660억 달러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거의 100억 달러 이상, 20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순이익 역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또 배당금도 10%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는 바닥권에서 이제 어떤 그 매물대 돌파하면서 바닥을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또 운소킷이라는 이 약국 체인을 하나 또 인수를 해가지고 기존에 보면은 오크스트릿이라든가 시그니파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인수했는데 또 인수해가지고 정말 약국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최강자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전망이 더 밝다라는 보고서들로 인해서 이제 좀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